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힘든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아직도 100여 세대 넘는 이재민들은 이동식 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예산 삭감 탓에 내년부터는 대부분 시군에서 발행 규모가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별미인 도루묵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자원 회복 노력에도 성과가 크지 않아 어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가 임기 4개월을 남기고 퇴임했습니다. 후임 대표 선임에 해광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우리 주변에 온몸으로 추위를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의 산불 이재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제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임시 거처에서 막막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의 이야기를 이하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송림으로 둘러싸여 아늑했던 마을. 다 타버린 소나무를 베어내고 나니 이제는 칼바람이 그대로 들이칩니다. 지난 4월 산불에 집이 전소되면서 4인 가족 겨울옷 하나 못 건졌습니다. 또 다 하나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좀 만만치도 않고. 바닥은 그야말로 냉골. 시청에서 얻은 얇은 매트리스로 찬기를 막아봅니다. 매일 찬물로 설거지하다 보니 손이 빨갛게 텄습니다. 단열도 난방도 시원찮은 이동식 주택 생활은 날이 추워질수록 더 혹독합니다. 예, 꺼지면 차고 다시는 안 켜져요.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켜셔야 돼요? 예. 예년보다 눈이 많이 온다는 소식에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데로 눈이 들썩까봐 겁나지 뭐. 일로로 비만 오면 요 품에 막 쳐요, 그냥 비가. 겨울이 되기 전에 새 집을 짓고 싶었지만 대출 등의 문제로 지난달에야 겨우 첫 삽을 떴는데 언제 들어가서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공사를 늦춘다 그러더라고요. 추워지면은 멈췄다가 봄 되면 할 거라고 했으니까 좀 늦춰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건물 공사를 시작한 집은 4가구뿐. 펜션과 주택 등 건물 20여 채가 있었던 펜션 단지입니다. 현재 이재민들의 이동식 주택과 새로 짓는 건물들이 뒤엉켜 거대한 공사장이 됐습니다. 자재값이 크게 오르면서 다시 펜션을 지을 수 있을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이재민이 대부분입니다. 설계도면을 뺐는데 이걸 지으려면 15억이 든대요. 근데 보험금은 한 2억, 강릉시에서 1억 5천, 한 3억 5천. 전기와 수도 등 감면 혜택도 이제 대부분 끝났습니다. 은퇴 자금으로 펜션을 매입했던 사장이 대부분이라 이제 생계도 막막합니다. 그럼 은퇴 자금으로 펜션을 지으셨다고요? 예, 수도인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임시 좀 일도 좀 해볼까. 을씨년스럽게 변한 산불 피해지.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그나마 산불을 피한 숙박업소들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요. 복층을 59,000원 해놨거든요, 지금. 그래도 없어요. 가격을 얼마나 내리신 거예요? 절반. 강릉 경포 산불이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전체 이재민 중 80%, 117세대는 아직 이동식 주택에 머무는 상황. 추운 겨울만큼이나 이재민들의 마음을 얼게 하는 건 언제 다시 포근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앞날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폭발적으로 오른 물가에 조금이라도 가계 지출 부담을 덜어보려는 소비자들이 적극 이용하는 것이 지역 상품권입니다. 할인이 되는 데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순기능도 있어 소상공인들도 호응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발행 규모가 대폭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9시, 은행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점포 안으로 몰려들어갑니다. 춘천사랑 상품권을 사기 위해 강추위 속에 이른 아침부터 은행으로 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 겁니다.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춘천시가 이번 달 상품권 할인율을 10%까지 올리자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다음은 몇만이라도 진짜 덕이 되잖아요. 어디 가서 100만 원 투자해가 10만 원 이자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역화폐 할인율이 줄어들거나 발행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강원도가 발행하는 강원 상품권은 예산이 26%가량 깎였습니다. 올해 48억 4천만 원보다 12억 4천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가 쪼그라든 영향이 큽니다. 시군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춘천과 속초, 영월, 고성은 예산을 늘리거나 비슷하게 편성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지역화폐가 없는 양양을 제외하고 17개 시군이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보다 16%가 적습니다. 의회 심의를 거치고 나면 더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예산을 유지한 춘천도 할인율을 하향 조정하고 발행액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모바일과 종이 상품권 모두 7%로 할인율을 낮출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모두 없앴지만 국회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등 국비 지원 여부와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방비만으로 사업 예산을 짰기 때문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국비는 일단 반영되지 않는 걸 조건으로 12만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장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지역화폐 사업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도루묵은 겨울철 대표 어종으로 꼽히는데요. 명태처럼 씨가 말랐던 도루묵은 자원 회복 사업으로 어획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고성군 오후항의 도루묵 축제장. 알이 꽉 찬 도루묵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고소한 냄새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알을 좀 많이 구워가지고 먹고 있는 중인데 아주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대표 어종 도루묵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축제장에선 도루묵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민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도루묵 씨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도루묵은 234톤, 지난해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감소했다고 봐야죠. 예, 그전에는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좀 하찮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도루묵 어획량은 2000년대 들어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감소세가 가파릅니다. 2016년 7,400톤에서 지난해 1,400톤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0여 년간 진행된 도루묵 자원 회복 사업으로 개체수가 늘었는데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민들은 불법 포획이 도루묵 씨를 말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들이 가져간 통발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으니까 순놈들을 다 잡아가니까 이거 산란을 하질 못해요. 기후 변화도 문제입니다. 동해의 11월 평균 수온은 2002년 12도에서 20년 만에 15도로 오르더니 올해는 16도를 넘겼습니다.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그 해조류의 어떤 그 군락기 면적이 좀 감소하는데 도루묵 같은 경우에는 그 알을 해조류에 좀 붙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산란 활동이 좀 제약을 받아가지고. 강원도는 올해 고성과 속초, 강릉에 도루묵 인공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자원 회복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도루묵이 다시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마이스 산업을 들어보셨습니까? 대규모 국제회의나 학회, 전시회 등을 유치해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미래 관광 산업인데요. 2018 겨울올림픽에 열렸던 평창군이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마이스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올림픽 연구센터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평창에 모였습니다. 올림픽 개최도시 도시재생과 활성화, 올림픽 유산 확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디지털 기술과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로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14개 나라, 26명의 연구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까지 수백 명이 3박 4일 동안 평창을 방문하거나 머물렀습니다. The main opportunity really is you have this beautiful environment to encourage international visitors. This combination of nature and sport, I think, is a really good example for why Pyeongchang is a great place to visit. 평창군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마이스 산업에 적합한 회의 장소, 숙박 시설 등을 대거 갖추게 됐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올림픽과 관련된 국제회의, 스포츠 행사 유치에 이점이 있습니다. 또 올림픽 이후 확산된 평화의 가치에 주목해 지난해에는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모이는 월드 서밋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런 마이스 산업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을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는 한편 세부 실행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만 해도 마이스 산업으로 우리 평창군을 방문한 사람들이 한 5,9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금년 말에 그 아시아 글로벌컵 대회도 지금 개최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 지구과학총회도 지금 그 평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등에 이미 대규모 회의시설이 있고 마이스 산업 육성에 뛰어든 전국의 지자체들도 많은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후보 경쟁력에 따른 불공평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을 평균 2억 7천만 원으로 제한 공고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23%, 평균 5,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선거구가 변경되는 지역구는 선거 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합니다.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가 임기를 4개월 남겨두고 퇴임했습니다. 강원랜드 실팀장 100여 명이 참석한 퇴임식에서 이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강원랜드의 미래를 응원하겠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8일 취임한 이삼걸 대표의 임기는 내년 4월 7일까지였습니다. 동해 신항의 기타광석과 자파 부두가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 예정인 전체 7개 선석 가운데 기타광석과 자파 부두는 전체 필요 예산 2,300억 원 규모이며 내년 상반기 기본 설계에 착수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다 좌초된 석탄부두 건설 사업은 재정 사업으로 전환돼 지난 9월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내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합 광장에서 사랑의 열매 희망 나눔 캠페인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강원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82억 원의 모금을 목표로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캠페인 기간 전화나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에서 계좌 이체와 카드 결제, QR코드 등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양양군 현남면 원포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산불 임차 헬기 1대와 진화 차량 등 장비 21대를 투입해 40여 분 만에 진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8시 18분쯤 삼척 블루파워 컨베이어 벨트에서 불이 나 벨트 시설 일부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원도가 오늘 강원 청년 포털과 강원 청년센터 문을 열고 온 오프라인을 통한 청년 정책 통합 지원에 나섭니다. 강원 청년 포털을 통해서는 정부와 강원도시 군의 청년 정책 통합 검색과 정책 비교, 신청 가능한 정책 조회, 관계기관 연계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강원도 경제진흥원의 청년센터를 마련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과 행사 기획 등을 수행하는 청년 정책 거점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강원FC가 내일 오후 2시 운명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승점 33점으로 리그 10위인 강원은 내일 오후 2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리그 최하위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이길 경우 리그 10위를 확정하고 K리그2 김포FC 대 경남FC 경기의 승자와 1부 리그 잔류를 위한 승강전을 펼칩니다. 또 수원 삼성과 비길 경우 최소 리그 11위를 확보해 K리그2 2위 또는 3위 팀과 승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수원 삼성에 지면 수원FC의 경기 결과에 따라 리그 최하위로 떨어져 2부 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어 강원을 마지막 원정 경기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강원도 연맹이 강원도 농업 예산의 실질적인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농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10년 만에 1,000만 원대가 무너졌는데 강원도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첨단 스마트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농민수당과 반값 농자재 등 체감형 사업을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을 증액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정국과 도의회, 농민이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